안녕하십니까. 보여주는 물리학의 이도희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쭉 보여주었던 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파동 운동과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그런 운동을 계산해 봤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모양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기파 고전역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빨간색으로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고 플러스 방향으로, 그리고 자기장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고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고, 그죠? 이게 진동하면서 쫙 나타납니다. 이거를 전기장만 생각하면, 그죠? 이쪽으로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빨갛게 칠해놨는데 이쪽으로 플러스 방향이 있는 거고, 여기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인 거죠. 실제로는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고, 또 여기는 플러스 전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 이거 그림을 살펴보면 중심에 마이너스 전화가 쭉 있고 위에 사인 곡선에 플러스 전화가, 여기는 방향을 바꿔서 플러스 전화가 방향을 바꿔서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있어서 전기장의 방향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집니다. 약간 문제가 있죠.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전화가 여기 전기장이 있어서 전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쪽은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플러스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볼까 하다가, 만약에 이쪽으로 플러스, 그죠? 플러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사인 함수 곡선을 그리고, 플러스 함수도 사인 함수 곡선을 그리는데 서로 대칭이죠. 여기서 보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대칭해서 전기장은 안 보이죠. 여기서도 전기장이 안 보이죠. 그리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 윗 방향에서 본다면 나오는 방향 전기장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 또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파장이고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냐 그러면 플러스에 대한 효과하고 마이너스에 대한 효과가 같아야 될 거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고전역학에서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플러스가 윗방향 아랫방향 윗방향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조금만 변형시키면, 요렇게 변형시키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변형시키면 서로 같아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다시 자기장의 방향을, 요거 나오는 방향, 여기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자기장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파동의 모양은 이제 우리가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고전역학적으로 다시 보면, 고전역학은 플러스만 보였기 때문에 여기가 이쪽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다가 여기는 안 보이다가, 그죠? 마이너스니까 이거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마이너스 부분에 대한 게 없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는 그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반복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하고, 그죠? 이거를 위에서 보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동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내는 것은 서로 대칭적이라는 거를, 그리고 플러스 부분하고 마이너스 부분하고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 전자기파가 우리가
그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그 중성을 나타내려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야지.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 플러스가 있는데 이쪽으로 플러스가 있는데 라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고전역학이 오히려 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진다. 그 다음에 파동은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확률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여기 보면 파동이 길이가 뭐 이만큼 길다 n 라고 하고 우리 우주 공간에서 이 파동이 이런 파동이 있을 때 그거가 있을 확률이 1이라고 하면 그죠? 1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 n 람다만큼 여기가 한 파장 또 한 파장 또 한 파장 이렇게 쭉 있어서 n 람다만큼 길이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장에 나타나는 입자의 확률은 n분의 1이겠죠. 그리고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을 n개 더하니까 1 되니까 n분의 1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양자역학적 확률은 그저 요거 확률, 여기 확률, 여기 확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 확률을 조금 더 세분해서 한번 살펴보면 반파장 이렇게 나누어서 한 파장이 n분의 1이었었는데 요거를 나누어서 반파장을 나눠보면 2n분의 1 파장이겠죠. 2n분의 1 그죠. 우리가 그거를 d라고 표시하면 여기가 나타나는 것 요만큼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d라고 하면 반파장에 나타나는 것 전기장을 중심으로 상하 이쪽하고 마이너스 부분하고 플러스 부분이 똑같잖아요. 모양도 똑같고 그래서 확률도 똑같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2분의 d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이쪽 부분 이걸 나누어서 이쪽 부분 날라오는 쪽에서 보면 이쪽 부분을 보면 그죠? 자기장을 보면 이쪽 부분에 반 이쪽 부분에 반 나눈 요것도 여기랑 다시 2분의 d 확률이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랑 같고 여기랑도 같고 이렇게 반파장 가지고 딱 존재 확률을 보는데 아까도 말했지 여기랑 같고 여기랑 같다면 확률이 같다면 여기랑도 같고 여기랑도 같고 그래서 4개가 4분의 d가 돼서 요거랑 요거 4개가 4분의 d가 돼서 똑같이 확률을 나타내 줄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제 포텐셜이 없다고 하면 요거의 확률하고 요쪽의 확률이 항상 똑같으니까 쭉 전진할 거고 요거의 파장하고 요거의 파장이 같기 때문에 전진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포텐셜이 있어가지고 그죠? 포텐셜이 있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고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면 파장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포텐셜이 낮아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그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파장이 짧아졌죠. 여기는 파장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그림으로 더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느냐고 이렇게 그래프 그 파장 한 파장의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같은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쪽은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낮아서 파장이 짧아졌고 여기는 파장이 길어졌고 그러면 얘가 요만큼 움직일 때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움직이죠. 그리고 다시 또 방향이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의 파장이 요만큼 다시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파장이 똑같은가 여기는 더 길고 여기는 짧고 그럼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씩 꺾여서 이렇게 꺾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확률과 여기에 있는 확률은 같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수식적으로 계산하면은 좋겠지만 수식적으로 보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수식적으로 다 계산된 거니까 그림으로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수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동의 그 진동수는 같아서 요거하고 요거 이만큼의 진동수는 항상 같죠. 파동은 움직이는데 그 파장들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반파장에서 그저 국부적인 포텐셜에 의해서 그저 한쪽하고 다른 쪽이 포텐셜이 변화가 있을 때 그 반파장의 확률은 그래도 항상 뒤로 일정하고 그거에 변하지가 않고 일정하고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텐셜 에너지가 높으면 파장이 길어지고 그죠?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포텐셜이 낮으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파장이 짧아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운동에서 원 운동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회전 운동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원 운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뭐가 같을 때 포텐셜의 변화가 없이 똑같을 때를 원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원 운동을 하지는 않죠. 왜냐 그러면 포텐셜이 거리가 움직이면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꺾어지는 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빠르고 이쪽에는 빠르고 파장 때문에 이쪽에는 느리고 이쪽에는 느리고 그러면 이렇게 꺾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50편의 그 동영상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방식을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자나 우리 전자나 원자나 물체 뭐 그 뭐죠 포물선 운동하는 그런 물체나 행성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항성이 운동하는 거 뭐 우주가 운동하는 거 모두 다 이렇게 파장을 이용해서 논의할 수가 있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숫자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숫자에 이만큼의 오차가 있습니다. 이만큼 여기 이만큼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에 이만큼 차이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컴퓨터가 더 좋아지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역학을 봤을 때 미소 영역 그저 작은 미시 세계들을 설명한다고 하였지만 여기서 보면 거시세계 운동에서도 설명이 다 되는 겁니다. 단지 양자화되어 있는 거는 미시세계에서 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운동은 다 볼 수가 있다. 이거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의 그 입자의 양자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